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단체인 피플퍼스트가 UN 최초 발달장애인 위원인 로버트 마틴과 이 피플퍼스트 활동가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첫 소식 황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최초로 발달장애인 위원으로 선출된 로버트 마틴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단체 피플퍼스트와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주관으로 마련된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옹호 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강연에 참석한 마틴 위원은 발달장애인 중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시설은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설은 없어져야 합니다. 많은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7, 18세기 만들어진 시설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21세기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소속돼 살 수 있어야 하고 환영받아야 합니다. 탈시설, 접근성 확보 등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장애계 단체가 한 목소리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피플퍼스트 뉴질랜드는 지난 13년 동안 정부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독립적인 단체가 됐을 때 장애 문제를 위해 매년 서너 차례 장관과 단체로서의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연대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한편 이날 강연은 로버트 마틴과 조디 터너 외에도 기금 조성 매니저 자넷 토티가 참석해 당사자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조력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취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내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87쪽의 대선 공약집 중 4분의 1이 넘는 100여 쪽을 복지 부분에 할애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높이고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 취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간 2배로 인상하고 수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전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최대 9개월간 월 30만 원의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임금은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교육을 포함한 복지 관련 지출은 연간 2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재정 지출 개혁으로 연평균 22조 4천억 원을 마련하고 세금 6조 3천억 원을 더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단계적 추진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먼저 정부가 살펴서 조정하고 정부가 좀 정밀하게 제도 개선을 내야. 전문가들은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수준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인권 침해와 보조금 횡령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고 광주 지역 장애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장애계 단체가 인권 침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시설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이 모 시설의 대표이사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난 15일 광주 지역 장애계 단체는 강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사려 깊은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가 바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 장에게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 외에도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복지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장애계가 서울시의 김진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와 이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시정질의에서 의사소통권리지원과 더불어 뇌변변 장애인 종합지원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올해 상반기까지 구성하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애계는 서울시가 보조공학서비스센터를 통한 의사소통 보조기기 지급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애계는 서울시의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등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앞으로 서울시가 이를 정책에 반영할 때까지 1인 시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개그맨 이수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대중들에게 장애인 기업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 기업을 위한 정책과 인식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개그맨 이수근 씨를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수근 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다수 기관의 홍보대사로서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야 또 다니면서 또 방송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좀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장애인 기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방송 저 방송에서 좀 많이 또 홍보대사로서 이런 자랑은 또 방송에 잘하거든요.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는 홍보대사와 함께 장애인 기업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흔히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고 합니다. 이를 실천하듯 20대에서 80대까지 이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늦게나마 꿈을 위해 이 중고등교육을 받는 학교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특별한 스승의 날 풍경을 이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학생의 모습이 여느 중고교와는 사뭇 다릅니다. 10대 시절 이런저런 사정으로 정규교과 과정을 배우지 못한 만학 여성들을 위한 중고등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모교로 교생 실습을 나온 졸업생은 교정의 추억을 풀어놓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고 싶은 공부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뭐든지 좀 신명나게 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놓쳤던 공부를 재개한 올해 81살의 고3 수험생은 선배를 보며 다시 한번 포부를 다져봅니다. 영양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그걸 따서 뭐 하느냐고 그래도 젊어서부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자와 졸업생이 한데 모여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 스승의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나이로는 한참이나 어린 선생님이지만 학생과 졸업생들은 누구보다 뜨거운 감사와 애정의 마음으로 스승의 날을 기렸습니다. 늦게 출발한 만큼 더욱 치열하게 배움의 길을 걷는 만학도들의 스승의 날은 한층 특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경기도가 섬마을 주민을 위해 경기 바다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민의 두 발은 물론 문화봉사와 관광지 개발 등 도서지역 개발 목적으로도 쓰입니다. 올해 선박을 추가해 더 많은 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이명아 기자입니다. 멋들어진 푸른 바다와 야생화 천국으로 유명한 안산시 풍도. 120명이 사는 조용한 섬마을이 웬일인지 시끌벅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는 젊은 사회복지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물 건너온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건강 체조도 즐깁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 그냥 휘어줘서 우리가 잘 먹고 또 기분 좋게 놀고 뭐 엔들평인가 뭐가 팍팍 살아나고. 풍도의 배편은 하루에 인천항으로 가는 한 대가 전부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기바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민의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의료봉사와 문화봉사 등 필요하면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항 개발 사업이나 관광지 개발, 소방 안전 점검과 같은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자연 경관이 일단 빼어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시범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 우선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 40억 원을 투입해 선박을 추가하고 운항 지역을 늘렸습니다. 풍도와 육도, 국화도, 그리고 이파도 등 4개 지역을 오가게 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민원 처리 및 응급환자 수송과 자원봉사 활동 등 각종 도서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 대비 30일 늘어난 160일 이상 운행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경기바다 콜센터는 지난해까지 총 990여 회 동안 1만 2천여 명의 다리가 됐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도서 주민은 경기도 수산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호입니다. 경북 포항시가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식품 안전의 날을 기념해 행사를 가졌습니다. 포항 지역 식품 관련 종사자와 식품위생관리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식품 안전의 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식품 안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부대 행사로 포항시 대표 음식 브랜드 소개와 지역 우수 제품 홍보관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영양에서 우리나라의 봄의 대표 축제인 제13회 영양 산나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영양 산나물 축제에서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산채 가장 행렬과 산나물 채취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복지TV가 영양 산나물 축제와 함께하는 복지TV 특집 방송을 공개 녹화 방송했습니다. 한편 이번 복지TV 특집 방송은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한국 명인들의 춤과 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9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열렸습니다. 서울국립극장에서 창립 28주년 기념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제9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단국대 김재원 교수의 살풀이 춤 등 33명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다음 달 17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2017년 제19회 영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기조립과 제과 제빵, 바리스타 등이 열릴 예정이며 대회 장소는 대구 세명대와 대구 공업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다음 달 23일까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100일장 한국투자증권 어린이 드림 100일장을 진행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꿈과 친구 중 주제 하나를 선택해 시 또는 수필로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송산 노인복지관이 2017 자비나눔 대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자비바자회와 복지관 이용자 노인들을 위한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가 만 19세로 성년을 맞이하는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성년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는 도내 대학생들을 초청해 전통 성년 예를 체험하는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달인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각종 재해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남도는 재난대책 기간 중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 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장애인 신문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다시 짚어봅니다. 장애인 신문 1193호에서는 장애계가 외치는 적폐 청산에 대한 기사를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장애계는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약속했던 장애 등급제 폐지와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에 대한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더불어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구체화된 계획을 촉구했고 청와대 민원비서관실 관계자가 요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다음 기사는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 관한 기사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옹호 운동인 피플퍼스트가 지난 11일 서울센터 개소식을 진행, 당사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권리운동의 본격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진행해온 인권보장 선언과 참정권 보장 운동 등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자조모임 등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라는 기대가 담겼습니다. 다음 기사는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수용 결정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국내 7개 항공사는 지난해 인권위 권고에 대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 탑승교와 항공기 연결 부분의 높낮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해 이동식 경사판 비치를 마무리했고, 한국공항공사는 여객 탑승교를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올해 중 구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사들은 인적 서비스 제공과 교육을 비롯해 접근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인권위는 이들 기관의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경성. 거대한 석주저택에서 두 남자가 마주한다. 그리고 울린 6발의 총성. 최초 신고자의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운전수 최승만을 살해한 혐의로 경성 최고의 재력가 남도진이 체포된다. 하지만 현장에 남은 건 사체를 태운 흔적과 핏자국, 그리고 잘려나간 손가락뿐. 미스터리한 석주저택 살인 사건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바로 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잘려나간 손가락이 유일한 증거인 의문의 살인 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석주저택 살인 사건. 20세기 최고의 서스펜스라고 불리는 소설 이와 손톱을 영화한 작품인데요. 탄탄한 원작과 노련한 배우진의 연기력이 긴장감을 증폭시키며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과 순수한 이야기 자체에 중점을 둬 서정적인 음악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힐링 뮤지컬 키다리 아저씨. 7월 23일까지 대명 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에서 공연되며, 공연장에는 장인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을 밖으로 돌다 영정사진 앞에 선 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연극 선녀씨 이야기. 오는 5월 21일까지 두산 아트센터 영광홀에서 공연되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장인 휠체어석과 장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는 발달장애인 진행자가 직접 방송 기사를 쉽게 만들고 참여하는 코너입니다. 안호준이 전하는 모두가 알기 쉬운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모두가 알기 쉬운 소식의 안호준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평창 패럴림픽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평창 패럴림픽에서 진행될 운동 종목들에 대해서 저 호준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릉에서 진행될 휠체어 컬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휠체어 컬링은 동계 스포츠 인기 종목인 컬링을 장애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한 운동 종목인데요. 팀을 이룰 땐 반드시 남녀 섞여서 4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 경기는 8인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야구가 1회부터 9회까지 두 팀이 서로 한 번씩 공수 교대를 하면서 진행되잖아요. 그 방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들은 주전자처럼 생긴 스톤을 상대팀보다 표적판 중심에 더 가까이 위치시켜 점수를 따는 건데요. 표적판을 하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컬링을 보면 스톤을 던질 때 빗자루 같은 거로 스톤의 진행 방향을 닦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휠체어 컬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톤을 던질 때 힘과 회전, 경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은 2010년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했었는데요. 참가하자마자 은메달을 따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세계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휠체어 컬링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요. 다가오는 평창 패럴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인 우리 선수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2017 전국 장애인 축구 대회를 저희 복지TV가 유튜브를 통해 경기 당일과 경기 이후 녹화 방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